안녕하세요. TV중학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7단원과 8단원 내용을 종합해서 중간점검 모의고사 4회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마지막 강의인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교재는 288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288쪽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보기는 계절별로 밤 9시경에 관측되는 대표적인 별자리를 나타낸 것이다. 봄철부터 겨울철까지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구에서 밤하늘을 관찰하게 되면요,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서로 다르죠. 그것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밤하늘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각 계절별 별자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그날 밤 9시경 남쪽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를 계절별 대표 별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기억부터 어느 계절에 볼 수 있는 별자리인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백조자리와 검은고자리. 이것은 모두 여름에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고요. 다음, 니은, 오리온자리와 쌍둥이자리는 겨울철에 관찰할 수 있죠. 다음, 페가수스와 안드로메다 자리는 가을에 관찰할 수 있고요. 마지막, 목동자리와 사자자리는 봄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절별 순서대로 나타낸다면 봄인 리을, 그 다음은 여름, 그 다음 가을, 그 다음 겨울, 리을, 기역, 디귿, 니은 순서가 되겠죠.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88쪽 2번입니다. 다음은 계절에 따른 별자리를 찾는 길잡이별에 대한 설명이다. 위 길잡이별이 나타나는 계절은 언제인가? 그럼 별자리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리온 자리의 무엇과 큰 계자리의 시리우스, 그리고 작은 계자리의 무엇을 연결하면 대삼각형을 이루고 이것을 찾을 수 있다? 이때 오리온 자리, 큰 계자리, 작은 계자리는 모두 다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대표 별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이 길잡이 별을 생각해 봅시다. 오리온 자리에서 이 대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기역 별자리를 베텔게우스라고 하지요. 이것과 큰 계자리의 시리우스, 작은 계자리의 프로키온, 이 셋을 연결하면 대삼각형이 만들어지지요. 그럼 아래에서 이러한 별자리, 길잡이별을 볼 수 있는 계절을 찾아볼게요. 계절은 바로 겨울,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89쪽 7번입니다. 표는 A에서 D의 연주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두 별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별들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단, 여기에 있는 모든 별들은 지구로부터 같은 일직선상에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연주시차를 가지고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거리는 연주시차를 역수치한 값이 바로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이 표 아래쪽에 이 네 가지 별들의 거리를 다 기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A 먼저 봅시다. A는 연주시차가 얼마? 0.2초입니다. 그렇다면 거리는 0.2초분의 1이므로 5파섹이라고 할 수 있죠. 5파섹. 다음 B를 보겠습니다. B는 연주시차가 0.04초입니다. 그렇다면 거리는 0.04초분의 1이므로 25파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C는요. 연주시차가 얼마? 0.5초이죠. 그렇다면 거리는 0.5초분의 1이므로 2파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D는요. 연주시차가 0.01초이죠. 그렇다면 거리는 0.01초분의 1이므로 100파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은 어떠한 별이 있나요? 가장 가까운 별은 C,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B, 그 다음 D 순서겠죠? 근데 C가 2파섹, A가 5파섹, B가 25파섹, D가 100파섹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별은 바로 C와 A 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답을 찾으면 몇 번?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89쪽 8번입니다. 별의 밝기와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부터 봅시다. 6등성의 별은 1등성의 별보다 2.5분의 1배로 어둡다. 우리가 등급이 커지면 커질수록 별이 어둡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6등성 별은 1등성보다 어둡기는 합니다. 그럼 몇 배 더 어두울까요? 몇 배 더 어두운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등급의 차이를 봐야 하는데 6등성과 1등성 사이에는 5등급의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2.5분의 1배로 어두운 것이 아니라 2.5의 5제곱분의 1배, 즉 100분의 1배로 더 어두워진다라고 고쳐야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리고요. 기억 틀리고요. 다음 니은, 절대의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낸다? 네, 맞죠. 모든 별들이 똑같은 거리, 기준거리 얼마? 지구에서부터 10파세기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별들의 밝기를 비교한 것이 절대 등급이죠. 따라서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답이고요. 다음 디귿,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큰 별은 실제 그 별의 밝기보다 더 밝게 보인다? 우리가 등급이 커질수록 더 어둡다고 했습니다. 근데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는 것은 실제 밝기가 더 밝다는 거죠.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의 밝기보다 실제 밝기가 더 밝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실제 그 별의 밝기보다 더 어둡게 보인다라고 우리가 고쳐야겠습니다. 이 뒷부분을 고쳐야 되고요. 그렇다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큰 별은 왜 이러한 등급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10파섹보다 멀리 있기 때문이죠. 10파섹 밖에 있는 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별들은 실제보다 더 어둡게 보입니다. 멀리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디귿 틀리고요. 다음 리을, 지구로부터 10파섹의 거리에 있는 별들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다? 이 별이 실제로 10파섹에 있다면 지구에서 봤을 때의 밝기나 10파섹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밝기나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10파섹에 있을 때는 겉보기 등급이나 절대 등급의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289쪽 9번입니다. 별 A에서 D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별 A에서 D 중에서 눈으로 볼 때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 가와 실제로 가장 어두운 별 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부터 볼게요. 눈으로 볼 때의 밝기를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죠. 그럼 겉보기 등급 중에서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은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가장 큰 별을 고르면 되겠죠. 그럼 이 중에서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가장 큰 별은 바로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C가 될 거고요. 다음 실제 밝기는 우리가 절대 등급을 가지고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가장 어두운 별은 절대 등급의 숫자가 가장 큰 별을 찾으면 되겠죠. 이것이 나입니다. 그럼 절대 등급 중에서 가장 숫자가 큰 별은 바로 A가 되겠죠. 따라서 가는 C, 나는 A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C, A 순서로 나타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189쪽 10번입니다. 연결된 문제이지요. 이번에는 연주 시차가 가장 작은 별 가와 연주 시차가 가장 큰 별 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연주 시차가 크면 클수록 그 별까지의 거리는 가깝죠. 연주 시차가 작을수록 그 별까지의 거리가 멀죠. 따라서 연주 시차가 가장 작은 별은 가장 멀리 있는 별, 거리가 가장 멀리 있는 별을 고르면 되고요. 연주 시차가 가장 큰 별은 거리가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을 고르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가지고 어떻게 그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둘의 차이값인 거리 지수를 구하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거리 지수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 등급을 절대 등급으로 이제 뺀 값인데 이 값이 0보다 크면 지구에서부터 10파섹 더 바깥쪽에 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값이 0이면 10파섹에 있는 별이고요.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10파섹 안쪽에 있는 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 거리 지수를 모두 다 구해봅시다. 첫 번째 A는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0.3에서 1.1을 빼면 마이너스 0.9가 되죠. 다음 B는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0.4를 빼면요. 마이너스 0.7이고요.
C는 2.5에서 마이너스 4.3을 빼면요. 6.8이 되나요? 다음 D는 마이너스 5.7에서 0.7을 빼면 마이너스 6.1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거리 지수가 0보다 큰 C와 같은 별은 10파섹 밖에 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A, B, C처럼 거리 지수가 0보다 작은 이러한 별들은 10파섹 안쪽에 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거리가 가장 먼 별 가는 C라고 나왔고요. 가장 가까운 별 나를 찾아볼게요. 가장 가까운 별은 이 A, B, D 중에 누구일까요? 겉보기 등급과 이 절대 등급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10파섹이라고 하는 기준 거리에서부터 많이 떨어져서 지구에 가까이 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거리 지수 값의 이 절대값이 가장 크게 벌어진 D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는 C, 나는 D가 답이 될 거예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C와 D 순서로 나열된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90쪽 11번입니다. 시리우스라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5등급이다. 그리고 절대 등급이 1.4등급이다. 그래서 실제 별의 밝기보다 더 밝게 보이는 별이다. 그럼 왜 그럴까요? 10파섹 안쪽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밝기보다 더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리우스가 현재의 거리보다 2.5분의 1배로 더 가까워진다면 더 밝아 보이겠죠. 그렇다면 이때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 예상을 해봅시다.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별이 10파섹의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밝기이죠. 그래서 모든 별의 실제 밝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리우스가 더 가까이 있던 더 멀리 있던 이 절대 등급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 등급은 그대로 1.4 등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겉보기 등급을 생각을 해볼게요. 지구에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더 밝아 보이겠죠. 그럼 절대 등급 또한 점점점 작아지게 될 텐데요. 우리가 밝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 있죠? 바로 거리와 관련 있는데 거리 제곱과 밝기는 반비례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거리보다 2.5분의 1배로 더 가까워진다면 이 거리 대신에 2.5분의 1배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2.5분의 1배 이것을 제곱시킨 것을 역수치한 것과 비례한 게 밝기죠. 이것을 계산하면 2.5의 제곱배만큼 밝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의 겉보기 등급이 몇 등급? 현재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5등급이죠. 마이너스 1.5등급이죠. 이것보다 얼마? 2등급 차이만큼 더 밝아진다는 것이죠. 더 밝아 보인다는 것이죠. 2등급 차이만큼 더 밝아진다는 것은 등급의 숫자가 점점점 더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등급 차이만큼 더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마이너스 1.5등급인데 이것보다 2등급 더 작아진다면 그렇다면 등급은 얼마? 마이너스 3.5등급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 등급은 그대로 1.4등급이고요.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3.5등급이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우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90쪽 12번입니다. 지구로부터 1파섹에 떨어져 있는 이 별의 절대 등급이 1등급이다. 그럴 때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은 몇 등급인가? 우리가 조금 전에 풀어봤던 문제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예요. 근데 절대 등급 먼저 정의를 합시다.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10파섹의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죠. 그래서 그 별의 실제 밝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10파섹의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별의 밝기가 1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별은 10파섹이 아니라 현재 얼마? 1파섹의 거리에 있죠. 그렇다면 이때의 등급, 지구에서 봤을 때의 밝기는 몇 등급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10파섹에 비해서 1파섹은 거리가 10분의 1배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훨씬 더 별이 밝아 보이죠. 그럼 별의 밝기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별의 밝기는
거리와 관계가 있는데 거리를 제곱한 것을 역수치한 것과 비례한다. 그럼 10파색이 1파색이 된다면 10분의 1배로 가까워지므로 거리 대신에 10분의 1배를 대입한다면 이것을 제곱시키고 역수치한 값과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100배라고 할 수 있겠죠. 100배는 2.5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면 2.5의 5제곱배만큼 밝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만큼 밝아진다면 이때 5등급의 차이만큼 더 밝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5등급 차이만큼 더 밝아 보인다면 등급 숫자는 점점점 더 작아집니다. 따라서 1등급보다 5등급 차이만큼 더 작아지므로 겉보기 등급은 얼마? 마이너스 4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면요. 이 부분을 살짝 지울게요. 마이너스 4등급 5번에 답이 있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90쪽 14번입니다. 별 A에서 C의 연주 시차와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별 A에서 C를 맨눈으로 볼 때 가장 밝은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밝은 별은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중 겉보기 등급이 가장 크기가 작죠. 따라서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표에는 겉보기 등급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겉보기 등급을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겉보기 등급은 절대 등급 옆에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 겉보기 등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 별까지의 거리가 필요해요. 그럼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용한다? 바로 연주 시차를 이용한다. 연주 시차는 거리와 어떤 관계가 있죠? 거리는 연주 시차를 역수치한 것과 같다. 따라서 A부터 연주 시차를 구해보면요. A의 거리는 0.1초, 연주 시차가 0.1초일 때 거리는 이것을 역수치한 값이죠. 따라서 계산하면 10파색이 되고요. 10파색. 다음 B는요. B는 연주 시차가 1초죠. 따라서 거리는 1파색이 됩니다. 1파색. 다음 C를 볼게요. C는 연주 시차가 0.01초네요. 따라서 거리는 0.01초분의 1이니까 100파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이제 거리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겉보기 등급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절대 등급과 이 겉보기 등급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이때 거리를 이용합니다. A부터 볼게요. A. 실제로 이 A라는 별이 10파색에 있어요. 근데 모든 별이 10파색에 있을 때의 별의 밝기를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고 하죠. 근데 절대 등급이 2라고 한다면 실제 10파색에 있는 이 A별의 겉보기 등급도 2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A의 겉보기 등급은 2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B와 C의 겉보기 등급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B부터 볼게요. B는 현재 1파색에 있지요. 그런데 10파색에 이 별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절대 등급이 1등급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별을 1파색으로 당깁니다. 그럼 훨씬 더 밝아 보이겠죠? 거리가 몇 배로? 10분의 1배로 가까워집니다. 별이 가까워지면 그만큼 밝아지겠죠. 그럼 거리가 가까워지면 밝기에 변화가 생기죠. 밝기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데 이때 거리가 10분의 1배로 작아집니다. 그럼 거리 대신에 10분의 1을 집어넣을게요. 10분의 1배 이것 제곱과 반비례한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면 100배만큼 밝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배는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2.5의 5제곱배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1등급보다 5등급만큼 더 작은 더 밝은 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밝게 보이는 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을 뺀 만큼이 이 B별의 겉보기 등급이 될 거예요. 따라서 계산을 하면 얼마? 마이너스 4등급이 되겠죠. 다음 C를 보도록 할게요. C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입니다.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별이 10파색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죠. 그런데 이 별은 실제로 100파색에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죠. 그럼 별이 더 어두워 보일 거예요. 지금 거리가 몇 배만큼?
10배만큼 멀죠. 멀리 있죠. 그렇다면 밝기는요? 밝기라고 하는 것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거리가 지금 10배에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제곱배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100분의 1배만큼 어두워진다고 할 수 있죠. 또는 이것을 2.5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2.5를 5제곱한 것 분의 1배만큼 어두워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별은 5등급 차이로 더 어두워 보입니다. 실제 밝기보다 더 어두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5등급 차이로 더 어두워 보인다면 마이너스 5등급보다 숫자가 5등급만큼 더 커져야겠죠. 따라서 이때의 겉보기 등급은 0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작은 순서대로 정리를 하자면 B, 그 다음 C, 그 다음 A 순서가 되겠네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살짝 지우면 B, C, A 4번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90쪽 15번입니다. 그림은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별까지의 거리가 10배로 멀어지게 되면 그 별의 밝기와 겉보기 등급은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전구가 있는데 이 전구를 우리가 별에 비유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별빛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겠죠. 근데 이 별에서부터 이만큼의 거리에 있을 때 이만큼의 면적을 통과하는 빛만 본다고 한다면 거리가 2배로 늘어나면 이만큼을 통과했던 빛은 4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퍼지게 되죠. 또 거리가 3배로 늘어나게 되면 이만큼을 통과했었던 빛은 이제 9배의 이 면적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밝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면적을 통과하는 빛의 양을 비교해요. 그렇다면 거리가 2배 늘어난다면 밝기는 4분의 1배만큼, 그리고 거리가 3배로 늘어난다면 9분의 1배만큼 밝기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즉 밝기라고 하는 것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거리가 10배로 멀어진다면 10배를 제곱한 것을 역수 취한 것만큼 밝기가 변하죠. 따라서 이것은 100분의 1배만큼 어두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겉보기 등급 생각해 볼게요.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밝아 보이고 등급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어두워 보이는데 밝기가 지금 100분의 1배로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겉보기 등급은 점점점 더 커져야 되겠죠. 얼마나 커져야 될까요? 100배를 2.5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면 2.5를 5제곱한 것 분의 1배만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겉보기 등급은 5등급 차이로 더 커진다. 그래서 어두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밝기는 100분의 1배로 어두워지고 겉보기 등급은 5등급 차이로 점점점 커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91쪽 18번입니다. 보기는 별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별까지의 거리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첫 번째, 절대 등급 볼게요.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부터 모든 별들이 10파세기라고 하는 기준거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밝기이죠. 따라서 이 별이 가깝던 멀던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별은 10파세기에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별까지의 거리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억이 답이고요. 다음 니은,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봤을 때의 그 별의 밝기를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이 별까지의 거리가 지구 쪽으로 점점점 가까워지면 훨씬 더 밝아 보이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은 작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별까지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진다면 별이 어둡게 보이므로 겉보기 등급이 점점점 커질 겁니다. 따라서 겉보기 등급은 별까지의 거리와 관계가 있죠. 변할 수 있죠. 다음, 별의 색깔. 별의 색깔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가 있나요? 바로 별의 표면 온도입니다. 별까지의 거리가 변한다 하더라도 표면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별의 색깔 또한 변하지 않지요. 따라서 디귿도 변하지 않고요. 리을, 연주시차. 연주시차는 별까지의 거리와 서로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죠. 따라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연주시차는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별의 거리에 따라 연주시차는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별의 거리와 관계없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91쪽 20번입니다. 표는 가에서 라의 분광형을 나타낸 것이다. 별 가에서 라 중에서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높은 별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분광형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분광형 순서대로 써볼까요? O, B, A, F, G, K, M이죠. 이 중에서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 켈빈 정도 되지요. 그래서 G형에 해당하는 노란색 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O형에 점점점 가까워지죠. 그리고 별의 색은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O, B, A, F가 들어있는 다가 답이 됩니다. 아래에서 답을 찾으면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92쪽 28번입니다. 그림은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A에서 이 중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 은하를 옆에서 봤을 때는요. 가운데가 볼록한 이런 원반 모양이죠. 여기에서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에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진 그리고 우주의 끝에서부터 약 2만 광년 안쪽에 들어와 있는 바로 A의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92쪽 31번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종류의 성단이다. 가와 나 성단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성단을 보니까 듬성듬성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푸른색 별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성단을 산계 성단이라고 하고요. 나처럼 굉장히 많이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공처럼 빽빽하게 별들이 배열되어 있는 이러한 성단을 구상 성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특징을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별의 수. 산계 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은 수십 개에서 수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상 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의 개수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다음 2번. 별의 색을 보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히 산계 성단은 파란색을 띄어요. 그렇지만 구상 성단은 보는 것처럼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별의 표면 온도인데요. 별의 표면 온도는 별의 색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파란색을 띠고 있는 이런 산계 성단은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붉은색을 띠고 있는 구상 성단은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3번 이 보기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네요. 3번 틀리고요. 다음 네 번째, 별의 나이입니다. 산계 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들은 굉장히 젊은 별들이에요. 나이가 적지요. 그것에 비해서 구상 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들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있겠고요. 4번 맞지요? 다음 5번 볼게요. 분포한 위치를 보면 산계 성단은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상 성단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 또는 해일로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93쪽 33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천체의 사진이다. 이 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길 보면요. 정 가운데 말머리 같은 그런 구조물이 있죠. 이러한 천체를 말머리 성운이라고 하는데 이 성운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뒤에 별이 있는데 그 별빛을 이 먼지라든지 가스의 성분들이 그 별빛을 차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 성운이 있는 부분이 어둡게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천체를 우리가 암흑성운이라고 하지요. 그럼 아래에서 암흑성운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간 물질이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이다. 이러한 성운은 암흑성운이 아니라 방출성운이라고 하지요. 다음 두 번째, 파란색의 별들이 듬성듬성 모여있는 성단이다. 이러한 성단은 우리가 산계성단이라고 하고요. 다음 세 번째, 별들이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성단이다. 이러한 성단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구상성단에 해당하지요. 따라서 1, 2, 3번 모두 틀립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성간물질 그 뒤쪽에 있는 별빛을 가려서 마치 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성운이다. 이것이 바로 암흑성운에 대한 설명이지요. 그래서 4번 맞습니다. 다음 5번. 주변의 밝은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성운이다. 이러한 성운은 우리가 반사성운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암흑성운과 관련된 그런 옳은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93쪽 35번입니다. 그림은 외부의 은하, 외부 은하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그림 먼저 봅시다. 가의 은하를 보니까 가운데에 이렇게 길쭉한 막대 구조가 있죠. 그리고 이 막대 구조 끝은요, 별들이 모여서 나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은하를 뭐라고 하나요? 바로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지요. 다음 나를 볼게요. 나는 가운데 이런 막대 구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에서부터 별들이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배열되는 이러한 구조를 이루죠.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은하를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하지요. 그럼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는 이 두 은하 중 어떠한 모습인가요? 바로 이 막대 나선 은하의 모습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래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는 정상 나선 은하이다? 아니죠. 가는 정상 나선 은하가 아니라 막대 나선 은하로 바꿔야겠습니다. 1번 틀리고요. 다음 2번, 나는 막대 나선 은하이다? 막대 나선 은하가 아니라 정상 나선 은하로 바꿔야겠죠? 2번도 틀립니다. 다음 3번, 우리 은하의 모양은 가, 나 중 바로 가에 있는 막대 나선 은하와 같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지요. 따라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볼게요. 두 은하 모두 중심부에 막대 구조를 가진다? 그렇지 않죠. 막대 나선 은하만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대 나선 은하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4번 틀리고요. 5번, 가는 나선팔이 없고 나는 나선팔이 있다? 지금 막대 나선 은하와 정상 나선 은하 둘 다 모두 나선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묶어서 나선 은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93쪽 38번입니다. 우주 정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우주인이 탑승해서 거주할 수 있다? 네, 맞죠. 이소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우주 정거장에 가서 거기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우주인이 탑승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억 맞고요. 니은, 내부의 무중력 상태를 이용해서 다양한 과학 실험을 수행하였다?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난 기사에서는요, 우주 정거장에 살고 있는 그런 우주인들이 상추를 직접 재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추를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서 다양한 과학 실험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첨단 기술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주정거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구조물을 각각 부위별로 잘라서 우주선에 담아 쏘아 올려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구조물들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첨단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막대한 비용도 지출해야 되죠. 다음 리을, 우주 탐사를 위한 중간 기지로서는 사용될 수 없다? 아니죠. 우주정거장은 이런 우주 탐사를 위한 중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리을 틀립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294쪽 40번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류 문명의 변화를 일으킨 과학 기술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농기구, 그리고 무기 등을 만들어 생활이 좀 더 편리해졌다.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 때 우리가 이용하는 재료는 바로 금속이지요. 그래서 금속을 이용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금속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선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 두 번째, 사회의 주요 산업이 농업에서 공업 그리고 제조업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산업화가 되게 된 이런 계기는 바로 증기기관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아래에서 금속의 이용과 증기기관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아니고요. 2번, 3번. 3번에 답이 있네요. 그 다음 보기를 볼게요. 4번과 5번 모두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94쪽 41번입니다. 그린 가에서 다는 어떤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물질이다. 가에서 다의 명칭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는요, 탄소 원자들이 60개 모여서 공 모양을 이루는 구조이지요. 그리고 이 속에는 빈 공간이 있어서 의약품같이 굉장히 작은 물질들을 이 안에 넣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플러렌이라고 하지요. 다음 나는요,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의 벌집 모양을 이루고요. 이러한 구조들이 튜브 또는 관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지요. 이 탄소 나노 튜브는 굉장히 가볍고 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열을 잘 전달하고 고온에서도 견디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는요, 이것을 보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탄소 원자들이 벌집의 구조로 판 모양을 이루고 있는 그래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핀은 굉장히 얇고요. 반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라든지 접을 수 있는 그런 전자종이에 이용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플러렌,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의 순서로 되어 있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4번과 5번은 틀리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294쪽 44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 신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신기술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그럼 아래 보기를 볼게요. 어떤 세포에 핵을 꺼내어 이미 핵을 제거한 난자에 이것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발생시키는 기술이다. 그리고 이 기술에 의해 우수한 생물을 복제해서 다량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흰 양에서 체세포인 젖샘세포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핵을 얻죠. 그 다음 검은 양에서는 난자를 채취하는데 이 난자 속에서 핵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질에 젖샘세포에 핵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전기자극을 주면 그럼 수정란과 같은 이런 하나의 체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또다시 전기자극을 주면 이제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아 상태가 되면요,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그 안에서 이제 키우게 되죠. 다 자라게 되면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태어난 생물이 돌리죠. 따라서 돌리는 이 흰 양과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복제된 그런 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바로 핵 이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1번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세포공학 기술, 생명 연장 기술은 관계가 없고요. 다음 유전자 변형 기술, DNA 재조합 기술도 핵 이식 기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점검 모의고사 4회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었나요? 그렇지 않더라도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 실전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46강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멋진 고등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안녕!